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호처가 몸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 전날까지 사흘간 매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변호인단과 경호처 회의가 있었다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박 처장은 그런데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 문제라 생각하고 김 차장이 더 잘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서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 경호처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건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가 준비한 케이블 타이가 4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지만 실제로 준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은 4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사실을 알고 전부 회수해 관저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누가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실행한 뒤 김 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뿐 아니라 2차 체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체포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의를 위해 관저해온 변호인단 출입허가 업무만 담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경호관들 앞에 나선 윤가끔 변호사는 매트리스가 깔린 걸 보니까 울컥한다며 훈시하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경호처장이나 된 듯 대응 지침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서너 명씩 조를 짜서 움직여라. 평소 훈련했던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된다. 관저가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대통령의 변호인이 권한도 없이 국가 공무원인 경호관들을 사실상 사병 취급하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동조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이 잘하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며 경호관들에게 우리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들을 소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우리를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 올 분들이 더 있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분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무르진 경호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라고 강요하고 자기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공권력과의 전면전에 나서라고 주문한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모인 곳은 대통령 관저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경호처는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대기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에서 국방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거나 허락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가끔 변호사는 미친 듯한 광란의 시기가 지나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온다며 동요하고 있는 경호관들에게 법리적으로 다 변론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다음 날 경호처 직원들을 변론해줄 변호사를 찾는다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후원할 시민들도 연락달라고 다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직자인 경호관이 직무와 관련해 그것도 피의자를 지키는 대가로 법률 지원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 10일 경호처를 이끌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박종준 전 처장은 출석 전 후임 지휘부에도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위 부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대응을 맡은 뒤 다 뒤집어졌다고 경호관은 증언했습니다. 당일 곧장 부과장단 회의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중화기 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경호관 상당수가 물리력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 지휘부와 이들의 보안에 동한 이들이 화기 사용을 명령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 발포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고 경호관은 말했습니다. 현재 관저 경호 인력은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근처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인데 경찰 진입 시 전원 또다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중화기 무장 논의가 있었는지 경호처에 질의했지만 경호처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 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의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며 공수처 검사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과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경호처는 창설 이래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을 삼가달라, 수사기관은 대통령 명예와 국격을 지켜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돌연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는 한 줄짜리 입장문을 내며 경호처를 거들었습니다. 평소 노출을 꺼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현안에 대해 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도, 그걸 경호처장이 직접 낭독한 영상까지 언론에 제공한 것도 모두 극히 이례적입니다. 영상이 제공된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이 영상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 상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쓰고 안 되면 실탄을 쏘라 지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호처는 발포를 검토한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